일단 65회에 전 선생님은 2급 65회 11번이에요. 이 비형.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으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무상태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손익계산서는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문제, 그러니까 보기 순서대로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우리의 재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 내 재산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재산이에요. 지금. 손익계산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면 재무상태표는 내 지금의 재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네. 이게 2번인데 재무상태표는 재산을 보여주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그럼 뭐냐? 재산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2번에 대한 거네요. 보기 2번. 그럼 이게 뭐죠?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요.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성과가 기업이 재산이 변했으면 그걸 수익으로 보여주는 거고, 기업이 재산이 줄어들었으면 그걸 비용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딱 문구예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기업의 성과, 이게 재산의 변화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자산은 내가 그 딱 어떤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목록이고, 어떤 일정 시점에 내가 부담하고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본은 그 차익을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영업성과, 기업의 경영성과인데 플러스 경영성과인 거죠. 비용은 마이너스 경영성과잖아요. 그게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위에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 그걸 뭐 외우는 게 아니죠. 자산이 기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자산이 아니에요. 의미, 자산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지금 네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네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1년 동안에 네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산 움직이잖아,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내가 차를 사는 것도 움직이면서 계속 가치가 변하잖아. 내가 차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기 직전인지, 차를 산 후인지, 차를 사고자마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차를 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지 어떤 시점에 따라서 내 재산은 변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시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재무상태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크게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재산, 그 시점의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단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기타래요. 기타. 특정하지 못한 거예요. 포괄 손익이래요. 포괄된 손익. 손익은 손익인데 포괄 손익이네요. 그게 모여 있대요. 손익들이 결국 손익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손익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손익이 모여 있냐면 기타 포괄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익들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손익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넣고 싶지만 못 넣은 게 모여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손익들이 모이면 어디로 가죠?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이게 모였어. 그럼 이익이 됐죠. 이익이 모여서 어디로 가죠? 이익 잉여금이라는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변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변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산이 변한 걸 보여줬으면 그 내 재산 상태도 변했을 거잖아요. 1년 전이랑 나 지금은 재산 상태가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나는. 1년 동안에 뭔가를 했겠죠. 영업활동도 하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1년 지난 지금 내 재산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 달라진 재산들을 각 항목별로 표시한 거고 부채는 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작년이랑 올해랑 어떻게 변해지는지 보여주는 그 원인은 이게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모여서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가니까 자본에 그게 모이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의 재산들이 내가 모였는지 내가 손익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간 동안의 이익을 한 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커피를 팔았는데 커피 장사예요. 커피 장사하는 사람인데 커피를 기업한테 대량으로 납품했는데 납품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2천만 원어치 커피를 팔았어요. 기업에다가. 근데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라서 나한테 자동차를 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근데 원가가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2천만 원 매출했어요. 원가 500만 원 들었어. 1,500만 원 이익이 났을 거잖아요. 여기에 2천만 원짜리가 생겼겠죠. 비용 얼마 들었어? 500만 원 들었죠. 1,5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그걸 차로 받은 거야. 그렇다고 손익계산서가 변하나요? 2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2천만 원 살 수 있는 차를 나는 받았어요. 딱 지금 중고차에 팔면 2천만 원이 생겨. 그 차를 받은 거야. 그렇다고 이 수익이 변하나요? 수익이 변하지 않거든. 숫자잖아, 이거 수익은.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하는 거거든. 내 재산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1년 동안 그게 차를 받든 뭘로 받든 나는 커피 2천만 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거기 그걸 숫자로 보여주는 것 뿐이야. 비용 500만 원이라 숫자로 보여줬죠. 이익 1,500만 원이 생겼겠죠. 근데 내가 차를 받았대. 그럼 자산에 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부채가 있나요? 부채는 없잖아. 이 행위로 내가 왜냐면 비용을 난 다 지불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 어떤 시점에 자산이 있으면 자산 내역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움직인 손익활동 내 재산은 분명 작년보다 올해 증가했을 거예요. 증가했을 거잖아요. 이익이 생긴 만큼 순액으로 그게 자산으로 부채로 보여주다 보면 순액이 자본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차차 그 전에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왜 틀린지 봅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재산의 변화죠. 수익이라는 단어는 딱 1초. 지금 시점에 수익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시점은 딱 1초도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시점은 그냥 내 재산을 보여주는 거지. 수익이란 활동, 비용이란 어떤 기간 동안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지. 그건 재산의 변화니까.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는 아까 설명을 좀 마저 못했는데 손익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 이익잉여금 위에 들어가요. 얘는. 이익잉여금 위라고 부채가 아니에요. 손익에 표시를 못했잖아요. 나는. 근데 이익잉여금은 아니라 이거지. 그거랑 구분해서 표시해 놓는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예요. 잠깐만 질문 그럼 잠깐 받을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산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자산이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은 똑같은 거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해요. 내가 부담해야 될 어떤 의무들
그 차액이 순수하게 내 거잖아요. 이 순수하게 내 거를 표시하는 그 구성 항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 있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는 거고, 이익 잉여금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그 자산할 때 유동자산 있고 비유동자산 이렇게 항목이 있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죠. 예. 오히려 그런 항목은 좀 크게 분류했다면 뭐 유형자산 이런 항목인 거예요. 만약에 자산으로 따지면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유형자산 안에도 우리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하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지만 이 세부 내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네. 카테고리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큰 카테고리 하나예요. 근데 어떤 카테고리냐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못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모여 있는 거. 근데 왜 자본 이익이냐고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이라는 걸 표시할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맨 위에 대부분 현금을 놔요. 예. 유동성 분류에 예. 그렇게 분류하는 예. 것처럼 얘도 그렇게 그렇죠. 분류하는 항목이었다. 분류하는 기준에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하시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제일 먼저 놓거든. 그럼 자산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왜냐면 배열을 하니까 재무상태표를 그게 어떤 원칙 같은 거거든요. 다 같이 그렇게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먼저 놓듯이 자본을 만들 때도 자본 구성 요소를 맨 마지막에 이익이익을 놓고 어쨌든 비염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자본을 놓고 자본금을 놓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을 놓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본할 때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니까 그래요. 네, 일단은 1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